문제는 야권 단일화입니다. 이준석은 안철수랑 단일화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따가 여론조사 분석이 있겠지만 윤석열이 지금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안철수랑 윤석열을 단일화 시키려고 해,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준석은 싫어.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서로 간에 티키타카를 했던 거 아니에요? 모욕주기 조롱하기로. 근데 윤석열 측근들은 지금 단일화를 막 요구해. 그리고 이준석이 한 말이죠. 또 익명질이네. 진절머리란다.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익명이잖아요. 네. 그 뒤에 윤석열 측근들이 계속해서 이준석을 때리는 거야. 음. 관계자에 의하면. 언론에 그렇게 나는 거지. 그렇죠. 언론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측근에 의하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때문에 힘들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단일화지. 윤석열이 말하는 단일화는 윤석열로 후보를 그렇지. 만드는 거고 네. 안철수가 말하는 단일화는 안철수가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치킨 게임이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일화 이후에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윤석열이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거든요. 윤석열한테 무슨 계보가 있습니까? 자기 그 어떤 파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좋다는 거 하나로 그 대선 후보가 된 건데 대선 후보 타이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명줄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는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 살 길이 있느냐? 자기가 그냥 삼자 구도로 가서 20%라 10%라도 일단 득표를 하고 나면 일단 자기 조직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최소한의 실력은 증명해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또 단일화 해가지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죽는 꼴인데 누가 양보를 하겠어요, 그게. 네, 지금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이준석은 전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분을 안철수한테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안철수를 밟고 가면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팀하기 싫은 거야, 안철수랑. 그런 전략일 텐데 저는 이게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실제로 합쳐졌을 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화론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랑 심상정 후보 같은 단일화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을 때. 저쪽은 계속해서 단일화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선거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같이 마무리해져 있는 건데 저쪽에서는 소위 윤핵관 쪽에서는 공동정부론이라도 그러니까 안철수를 꼬셔와서 지분을 줄 테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네. 또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합당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방송하는 시점 기준 한 달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일화하기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하려면 느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여러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협상의 과정도 거치고 네. 여론조사 방법도 찾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금방 시간 가거든요. 그런 과정에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제가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선거 일정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1차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후보 등록 기간이에요. 13일 날부터 14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잖아. 2월 달. 그러면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간단 네. 말이야. 그 전에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선거전 할 필요가 없지. 실제로는 돈도 필요 없는 거야. 후보 등록하기 전에 후보 등록 비용이 있잖아요. 요거를 낼 필요가 없이 단일화를 끝내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13일, 14일이니까 기탁금이라는 걸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일, 14일이 마지노선인데 이건 어렵고. 그러면 두 번째 단일화가 언제냐면 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날인 27일, 2월 27일. 투표용지에다가 안철수가 빠졌다. 등록은 했지만 사퇴를 했다 빠졌다라고 표기가 돼요. 후보 사퇴라고. 예. 안철수 찍을 사람들이 윤석열 등 누구를 찍겠죠. 그게 2월 27일입니다.
그렇다고 단일화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진짜 단일화는 사전투표 당일이 3월 4일이잖아요. 네.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를 해서 입소문만 나는 거야. 음. 투표용지는 안철수 있지만 안철수 사퇴했다더라. 그것도 못하면 투표일 날 3월 9일 전날까지 단일화하는 거예요. 아, 뼈를 맞. 근데 저는 이 단일화가 이게 정말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안철수가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 돈을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철수는 한 번도 자기 돈으로 정치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 당의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 쳐서 돌려받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를 하고 있대요. 이거는 진심이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가난뱅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수천억 자산가예요. 수천억 자산가가 수십억 썼다고 해서 휘청거릴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라면 이 그 쓴 선거 비용의 최소 50%에서 80% 이상은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로서는 해볼 만한 거예요. 자기 실력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실력을 증명해내서 자기 조직을 지켜서 다음 판이라도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기 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일화에서 안철수가 물러나 버리면 이건 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치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사회적인 정치적인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안철수로서는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자기한테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보기에도 윤석열이 너무나 모자라 보이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측근들로부터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선거를 해오면서 측근인 순서대로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자기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측근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생각은 모르죠. 근데 안철수는 단일화에 응한다고 하는 순간 죽어요. 왜냐하면 안철수로 단일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못을 박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대상이 이준석인데 요거를 안철수를 밟고 가기 전략만 구사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요즘에 여론조사 해보면 안철수가 식었어요. 예. 그래서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이재명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진다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과정상에 서로 그 어떤 상해진 감정이 단일화를 저는 가로막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 안철수 지지자들이 안철수로 단일화 저쪽을 하지 못하건 하건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는 게요. 국민의힘 성향도 있고 민주당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싫거나 안철수 좋다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편은 과정이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이 안철수하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윤석열이 말이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준석 측 안철수와 단일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윤석열은 단일화 배제 안 한다. 안철수와 둘이서 정격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에 대한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준석 네가 뭐라 하든 나는 안철수와 단일화 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요게 또 이준석이 또 한번 삐져서 또 지방 여행 갈 시점이 또 돌아오지 않느냐. 이준석이 세 번째로 나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 말을 지킬까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어리게 보는 윤핵관들이 사실상 이준석을 패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넌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좋게 이런 말해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패싱이지. 그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개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닌 척 이준석은 아닌 척 자기 혼자 계속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준석이 익명질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부 갈등에 있어서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개인 사감의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대의적인 메시지보다는 무조건 내 감정, 나 안철수 꼴 보기 싫으니까 그게 국힘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안철수는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그거는 반밖에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그게 이준석의 전략이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를 아까 말했잖아요. 안철수 쪽에서 단일화 한다는 이야기 하는 순간 죽는다고. 그래서 그런 말 안 한다고. 왜냐면 단일화 할 건데 당연히 윤석열 쪽으로 되겠지 하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단일화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대표는 그 안철수가 커오면 자기들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존재감 없는 쪽으로 막 밟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전략인데 잘못됐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 밟아도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서 파이를 키우고 단일화 가능성을 높여가야 되는데 이준석은 안철수 존재감 키워주면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략이 미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단일화 실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되더라도 만나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되더라도 그 안철수 표가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준석이 잘한다 뭐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가상하다 예.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것도 전략입니까? 내가 품은 암을 대상에 대해서는 삼보일배란다. 삼고초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준석 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